G스윗을 도입하면 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무려 3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코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G수잇 도입하면 다 장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죠. G수잇. 우리가 도입만 하면 학교나 회사에 다 장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모두 다 접속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렴하고요. 그리고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성능 저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3가지 단점에 대해서 간과하는 점이 있어서 오늘은 G수잇을 사용하게 되면 나빠지는 3가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수잇을 도입하면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업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했을 때 보통 뭐 점심 먹고 오겠지 아니면 뭐 한 2-3시간 정도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수치이죠. 그런데 G수잇을 사용하시면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빠른 피드백 속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늦은 시간에 보내더라도 빠른 피드백을 받고 좀 당황을 하게 됐는데요. 왜 당황을 하게 되면은 그 피드백에 맞춰서 나도 또 업무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메일로 받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종이로 받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든지 아니면 이메일 인박스에 놔둬도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받고 알람을 받으면 사실은 약간은 좀 초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좀 많이 나아지겠지만은 맨 처음에 업무를 하게 되면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슬랙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너무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업무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속도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도 맨 처음에는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더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일들이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빠른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슬랙이나 아니면은 뭐 G수잇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업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G수잇을 도입해서 업무를 할 때 단순하게 지메일만 쓰고 드라이브만 쓰고 행아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실제로 업무에 녹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업무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예전에는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서 회의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캘린더 기능에서 인바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우리 뭐 김대리 뭐 3시에 회의하자 이런 얘기를 김대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바이트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문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문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유해주세요. 아니면 쉐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 이것이 대표적인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업무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업무 스타일이 필요가 하게 되는 거죠. 업무 스타일만 새롭게 변화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시스템이나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함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뭐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학교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G수잇에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 명이 함께 작성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하는 도구라는 얘기죠. 나 혼자 잘 써.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잘 써야지 협업이 되고 기업이나 학교의 성과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1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못 쓰게 된다면 성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모두의 디지털 리터런시가 높아야지만 잘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의 디지털 리터런시, 높은 리터런시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만큼의 또 준비 과정,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잇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업무 스타일도 달라지고 디지털 리터런시 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변화관리 차원에서 조직이 크면 클수록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학교로 얘기를 하면은 전 교회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만 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학교 아니면 특별 특성화고에서는 한 계열만 적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이 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TF팀에서 사용을 해 보시고 그러면서 회사 대표나 임원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 아니면 하나의 업무 중심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이 변화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 생각하는 건 보통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IT 그리고 TF팀, 전사 이런 단계로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